라자명 시즌4 을미일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잠깐만, 왜 세 번째 시간이야? 저번 주에 첫 번째, 두 번째 했으니까. 그렇구나. 다시 갈게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파이팅! 네. 파이팅! 이게 왜 엄지손가락이야? 뭐 이런 느낌. 라자명 시즌4 을미일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선입니다. 왜? 아니, 강원 선생님 때문에 말렸어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몇 번째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첫 번째가 아닌 거죠? 일단 해볼게요. 다시 네. 정신을 차리고 이번 시간에 을미일주 추가 사연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또 짧게 공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철공소 유튜브가 오픈됐습니다. 오. 진짜 돈은 안 되면서 온갖 거 다 하냐.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면 뭐해요. 네. 근데 유튜브라고 해서 뭐 뻑적지근하게 준비는 못했고 네. 이제 라자명을 이제 유튜브로 명식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게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네. 네, 계속 작업 중에 있고 전 그 지금 말은 그냥 팟캐스트에 나온 거로 그냥 유튜브에 옮긴다는 뿐이잖아요. 사운드는 라디오인데요. 예. 명식을 곧대곧대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네. 그걸 뭐 유튜브로 할 수 좀 있는지. 받쳐주겠니 너? 영상도 있고 그래야지 그냥. 네, 이거 잘라야겠다. 너는 밥을 먹어도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걸 굳이 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어쨌건 이걸로 시작해서 다른 명리학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들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별풍선 많이 쏴주시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 몰라. 그건 벌써 아프리카잖아.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도 쏘면 되지 않겠니? 선생님 제 오늘 왜 저래요?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도 쏘면 되지 않겠니? 귀찮다, 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네. 이날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 오후 2시에 대학 내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보고 호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외롭다. 뭐 없구나. 뭐가 있나요? 여기 대본에 없구나. 네. 뭐 상상하면 되나요? 네, 죄송하고 결혼하나요? 저희가 연말 연시에 사주 보러 많이 가지 않으신 네. 무슨 말이죠 이게? 네. 뭐 사주 많이 보러 가죠. 네, 보러 가시는데 네.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늘 했던 얘기가 만약에 가시더라도 네. 사기는 당하지 말자. 네. 헛소리는 듣고 오지 말자. 돈 갖다 버리지 말자였는데 네. 그 관련돼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요거는 좀 듣고 가시라. 네, 오프라인 특강이고요. 네. 네, 그 초빙 강사분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강원 선생님이 12월 28일 날 강의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 본인이 하시고자 하셨던 건 아니고 제발 좀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있고 질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주를 전혀 모르고 사주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나 그 사주, 팔자, 뭐 명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채택을 해서 당일날 강원 선생님께서 특강에서 응답을 해주시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양질의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께는 이제 철공소 멤버십이 또 투입이 됩니다. 네. 네, 참고하셔서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멤버십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는 선물이 얼마나 상당한지 알겠군요. 네, 이렇게 짧게 공지를 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을미일주 추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집 명리 특강 사주 상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연말 연초가 되면 자식들 잘 두라고, 부모님 만수무강 하시라고, 내 아내 잘 두라고. 사업 대박 터지자고 사주 보러 가는 분들 많으시죠? 알고 가면 더 많이 보이고 들리고 심지어 질문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공소가 특강을 준비했겠죠. 명리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 12월 28일 토요일.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플러스 질문 이벤트도 있습니다. 당첨된 분께는 철공소 프리패스 12개월 수강권을. 몸 건강, 마음 건강, 명리의 오행처럼 신체의 오행도 조화로워야 건강한 법.
오행기공 기초반이 철공소에서 절찬리 진행 중입니다. 건강, 숙면, 주량, 화 다스리기, 집중력 향상, 소화불량 개선, 피부 건강, 자아 탐구, 화기애애한 수련 분위기 등등등등등. 일단 오면 뭐든 하나는 걸리니 철공소로 얼른 오시라. 자세한 사항은 철공소.com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추가 사연은 미녀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닉네임을 따로 남겨주시질 않아서 을미일주 여성분이라고 미녀님이라고 황 작가님께서 네. 예, 지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양력 80년 5월 22일 신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경신년 신사월 을미일 갑신시입니다. 요 사연이 조금 들어온 지는 좀 됐어요. 네. 지금 니팅 학원 강사라고 하거든요. 저 잘못 읽었어요. 뭐? 니키 학원 강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강사도 있구나 했는데 니팅이군요. 네. 예. 니팅 제가 참 또 좋아를 하는데 미녀님은 남편분이랑 경제적으로 갈등이 좀 있다고 하시고요. 네. 3년 이내에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해서 니트 디자이너로 본인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고요. 명식사의 특징부터 살짝 좀 들여다볼까요? 네. 뭐 을밀주 시간이니까 뭐 을목일주신데 이제 그 사주에 좀 관이 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수가 좀 부족한 의미가 있어서 네. 뭐 앞으로 흘러가는 운세는 큰 틀에서는 뭐 답을 미리 내리면 좀 그렇겠지만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성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양상은 조금 사주적으로 좀 내포가 돼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선생님? 예, 그 사실 이제 그 을밀주가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아주 그 집요한 집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 그런 또 게다가 간목가지를 옆에 두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언제 터지느냐 이게 이제 을밀주의 이제는 문제거든요. 평생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그 우리 지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좀 혼재된 관성이 혼잡된 관성이 이제 너무 천간의 투주를 강하게 했고 네. 좀 이 관의 어떤 관의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을 어떻게든 좀 잘 그 연소를 시켜서 네. 땔감으로 써서 이제 수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물이 완전히 막히겠죠. 이 물이 막히면 이제 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관다신약은 솔직히 좀 일찍 결혼하지 말고 자기 큰 조직이나 이런 안정된 조직 안에서 간을 충분히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족을 가지는 순서를 밟아야 된다. 아마 그 기회는 그냥 좀 전형적인 어떤 명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 아직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일단 앞부분만 좀 봐도 좀 뭔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산 말대로 이 46세 때부터 굉장히 훌륭하게 흘러가서요. 이제부터 새롭게 좀 한번 판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들어볼까요? 성향 및 이력. 학창 시절에 엄마가 단 한 번도 학교 가라고 깨워보신 적이 없고 항상 알람 시계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부지런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피곤한 성격입니다. 16 기묘대운. 95년 을해년 고2에 실패. 이후 미달된 학교에 재시험을 봐서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암흑기였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 시험 운이 없습니다. 대입 때 남들 다 쉬었다는 언어 영역을 개차반으로 보고요. 원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을 잘 쳐서 그럭저럭 갑니다. 전공이 중어 중문이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00년 경진년 음대 가겠다고 부모님께 반항했다가 01년 신사년 중국으로 어학연수 보내졌습니다. 이때 만난 룸메이트가 제 20대에 좋든 싫든 많은 영향을 끼쳤고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26 무인대운. 10년 경인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네 맘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듣고 결혼합니다.
남자로 인한 부침이 많았는데 그게 싫어 결혼했더니 남편이 내 기구신 같습니다. 남편 직업은 프로그래머인데 16년 병신년부터 일다운 일을 하지 못해서 빚이 많은 상황입니다. 17년 정유년 때는 자의 타이든 이직을 4번이나 했고요. 전에도 매년 한 번씩은 이직을 했어요. 정유년 겨울에 중국에 일하러 갔다 6개월만 일하고 18년 무술년 5월에 들어왔어요. 사업하려고요. 동업자가 있었는데 2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니팅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자격을 갖추고 싶어 무술년 1월부터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과정을 5개월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8월 학원 명장님으로부터 강사 제의를 받고 9, 10월 강사 생활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술년 8, 9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 결정하면 일단 직진,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앞만 보고 항상 달려가는 내 무릎을 뒤에서 발로 차 꿇게 만드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그러한데 뭘 좀 하고 싶어 하면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꾸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하게 만듭니다. 니팅을 더 배우고 싶어서 상위 단계를 공부 중인데 당장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데다가 애들이 아직 어리다고 자꾸 집에 있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네 돈 필요 없고 내가 벌어 할 테니 학원 다니겠다 해서 어찌어찌 다니는 중입니다. 남편은 저에겐 창살 없는 감옥 같아요. 융통성 없고 이기적인 남편이 저에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은 상위 단계 공부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건데 남편이 제 일을 하찮게 여겨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줄 거셨네요. 네. 너무 싫습니다. 내 가족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그냥 나가는데 이직하는 사이사이 월급 없는 개월 수가 늘어나니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정리하고 빌라 전세로 이사 가려고 어제 집을 알아보고 왔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은 언제쯤 한 곳에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게임 개발만 하고 있는데 이걸로 잘 풀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결혼해 지금까지 게임 개발한다고 집에서 죽 치고 있었던 경험이 이번이 4번째인데 앞서 3번 전부 게임을 완성해 본 적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3년 이내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니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앞으로 당연히 닥쳐올 역경을 딛고 니트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원 선생님께서 용신이 망치라면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가져왔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사주 원곡에 망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주라면 용신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용신은 무엇인가요? 되게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이 고민의 뭐라고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짜증도 나실 것 같고 네.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적고 지우셨나 네. 싶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관계상의 문제고 본인의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남편분이신데 남편분 사주를 말씀을 드리면 갑인년, 정축월, 경우일, 경진시입니다. 네. 네, 경금병준이시네요. 네. 융통성이 없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이게 사연이 좀 온지 네. 기간이 좀 지난 거라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8년 10월쯤에 온 사연이니까 네. 아마 22년쯤을 예상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네, 좀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실 좀 지나간 역사를 분석한다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참 의미 없는 일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좀 분석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를 보면 민현님도 사실 좀 많은 좀 오류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한참 이제 무인되어 온 자신의 급제 거의 이분한테 이 급제가 용신인데. 네. 이게 왔을 때는 진짜 정말 세상과 투쟁을 해야 될 때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네, 네. 여기서부터 삑살이 났습니다. 사실 이 인목이 용신인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인목이 용신이면서 인사신 사명에 대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이 삼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급격한 승진이라 급격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혼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대운에 있어서의 인사신사명은 결혼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불안정한 출발. 일단 이 구속인 거거든요.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자체가 구속인데 네.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 구속을 바깥으로 때려서 날아야 될 시간에 스스로 구속을 선택한 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0.3점이 아니라 0.6점을 이런 효과. 왜 1, 2팀이 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정화 지금 현재 이제 35세 정축 대운인데 이 정화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건 힘든 때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올해가 40세인데 드디어 여기서부터 해자축의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약간 드디어 이제 참 완강하게 열리기 힘든 을미의 칼을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전 니트 디자인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니트의 재질 자체가 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용신에게도 부합하고요. 이제 그 대신 제가 아까 그 비견보다는 급제가 용신이라고 했으니까 간목 급제를 쓴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멀티태스킹. 이 하나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한 두세 가지의 주 부업들을 그래서 시간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으로 쓰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그게 되는 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개방시켜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관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자꾸 이상한 자기 암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좀 봉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강합니다. 특히 을미주니까요. 발산보다는 수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3회 지금 현재의 결과라고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약간 이렇게 이 음간들이 양간들을 보면 약간 정신 나간 놈들처럼 보여요. 뭐 저랑이라고 뭐 굳이 떠드나. 저를 보고 그러세요. 또 양간들은 또 음간들을 의심하죠. 저건 도대체 속에 무슨 생각이야. 음흉한 거 아니야? 양대음. 우리 이렇게 양대. 서로 이런 데 의심이 있어요. 설득이 되네요. 저는 보면서 앞으로 보면은 다 미친 사람들 같다. 가끔씩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없잖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는 이제 음양의 그 본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등락개갑을 해야 됩니다. 이 을목이 간목을 타고 진짜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간목의 기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쪽팔릴 거 없다 이제. 그럼 나 이러니까 정말 도와주라. 도움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야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한번 봐줘 씨바. 돈 줘. 돈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라도 하고요. 좀 그렇게 굉장히 개방성을 지닌 공격성을 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을목하고 다른 점은 꼭 수가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수가 흘러주지 않은 간목은 사실은 쓰임이 없습니다. 근데 수가 하나도 없어요. 임수에 이제 약간 들어있는 신금에 약간 들어있는데 임수가. 그런데 대운이 이제부터 해자축으로 축자해수로 흐른다 이거지. 특히 45대운은 병신 합수되고 해서 그냥 아주 최고의 이 편인의 기운이 그냥 아주 뭔가 어떤 자신의 재능 엔지니어링 자신의 기술력으로 타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정과 사랑을 받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46세 될 때까지 진짜 투자를 하세요. 이러면 제가 언제나 10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민현님은 4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다.
그럼 46세쯤에 팡. 네. 상대부터는 쫙그 네.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가 돼요. 3년 안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세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을미일주들이 좀 또 측은지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막 힘들고 이럴 때는 내가 잘 되면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잘 되면 네. 또 베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또 그쵸, 이혼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네. 정말 비일비재해요. 여러 번 지금 네. 남편분을 봐주신 거거든요. 네. 이게 측은지심이 있어서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사주적인 그 남편분하고 막 두 분 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융통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없으신 분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이 이제 남편분도 이모, 개미 이렇게 수운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일을 뽀득뽀득 가시면서 이혼하겠다 이러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분이 좀 잘 되거나 경제적으로 좀 자기가 독립해서 안정이 되면 저는 오히려 이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한다 그러면 전 지금 하고 좀 물론 다시 살아나니 있더라고. 예. 근데 사연상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네. 이제 경제적으로 그 남편분이 능력이 없는데 네. 일까지 못하게 해서 네. 화딱지 나서 독립을 하시겠다는 건데 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이 뭐 남편이 게임 개발을 하든 뭐 서포트를 할 수 있으면 네. 또 자녀분이 있으시니까 네.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죠? 남편분 사주를 봐도 네. 이제 정관이 이제 월에 정확히 이제 떠 있고 네네. 그 정관이 또 지지에 같이 딱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자존심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제 와이프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되게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되게 좀 뭐랄까요? 못 견뎌 하겠네요. 막 그런 막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와이프 잘 되면 저는 난 너무 좋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1년만 살아보고 싶어. 제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전에 와이프가 돈을 좀 가져왔어요. 네, 돈을 좀 가져왔는데 저는 묻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다. 아니 뭐하러 물어봐요. 그냥 돈이면 되는 거지. 참 이것도 사람 성향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을미일주들도 사실은 이렇게 관이 이렇게 강성한 사람들이 자존심 정말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꼬라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남편분이 자꾸 이렇게 태클 걸고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그만인데 네가 뭘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그래 두고 봐 그냥 이러면 그만인데 자꾸 거기에 자기도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냥 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앞으로 대운이 뭐 46세 뭐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워낙에 좋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니트 그 의복이 목이거든요. 의복이 이제 목이고 그다음에 목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듯이 가리키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가리키는 거가 정말 밀접한 인연들이 많아서 이분이 이제 니트 강사 이런 쪽도 굉장히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수업줄로 가고 싶어요. 저 지금 1년째 독학하고 있는데. 근데 다시 그 보내주신 사연을 봤더니 질문이 뭐 이혼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었고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셨네요. 근데 뭐 대운의 흐름상 그리고 원국상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재능 또한 또 그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신을 끝에 물어주셨는데 그럼 수목용신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뭐 명백할 것 같아요. 간목이나 그다음에 뭐 신중에 뭐 임수 뭐 이런 이제 그 희용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이 앞으로 저는 꽤 괜찮다. 이제 본인의 망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도
니트 디자이너 꿈나무로서 하나 네.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 네. 두부 선생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실 때 3년 이후라고 본인이 네. 명시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민년이란 말이에요. 22년이. 네. 근데 또 임목이 네. 인사신 사명을 이룹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혹시 그거는 있을까요? 이제 대운이 달라졌으니까요.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명백하게 이제 대운상에 네네. 오는 거는 10년을 머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출발 같은 것들이 있는 시기가 10년 동안 가는 것과 네. 이렇게 그냥 한 해 정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민 이렇게 오면 네. 수생목으로 이렇게 같이 와서 음. 인목이 그러니까 무인하고는 좀 다른 관념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그때 오는 인목은 좀 더 강성한 힘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민년부터 잘 들어가던데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같은 인목이라도. 네, 네. 아, 위에서 생을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아니, 선배님을 좀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손재주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사주를 가져야 손재주가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을목일주가 어쨌든 저렇게 금을 끼고 있고 상관을 월지에 월에 상관이 있으면 아, 월지상관. 정말 이 테크닉 그러니까 손 기술 같은 게 정말 뛰어난 분들 많거든요. 월지상관이. 아, 민현님 작품을 저는 보고 싶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아직 방송을 듣고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서 네. 참 그런데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강의하시는지 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강헌의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프리패스 오픈. 기초 심화 특별 편성을 모두 프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골든 티켓. 10월 구매 특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공소.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죽지 않는 돌고래 신간 출시. 1879년까지 450년간 존속했고 해상무역으로 번성했으나 일본에 강제 병합된 나라. 조선과 특별히 돈독했던 유큐 왕국. 이 역사를 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공연이 꿈이자 반말리와 데이비드 보이가 감탄한 전설적 음악인이 있다. 평화의 직선 키나 쇼키치를 만나다. 두 번째 추가 사연을 모셔보겠습니다. 남성분 사연이 도착했군요. 네. 예. 네. 81년 5월 17일 사시생 남성분이시고요. 네. 네, 신유년, 개사월, 을미일, 신사시입니다. 네. 네, 한잔의 복님 네. 사연이고요. 네. 엔지니어 일을 하고 네.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네, 아내분이 을미일주 남편분의 사연을 대신 보내주신 거고요. 이탈리아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네, 보내주신 아내분은 타투이스트라고 하시고요. 네. 두 분이 지금 벨기에 거주 중이신데 다른 국가로 이주를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근데 이게 이동하는 게 맞을지 네. 하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또 아내분도 명식이 예사롭진 않으시거든요. 네. 개해년, 네. 을묘월, 개묘일, 임자시입니다. 두 개의 오행으로만 네. 네, 이루어져 있으시고 대우는 네. 화토로 쭉 흐르시다가 네. 네, 명식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일단 사연 먼저 듣고 올까요? 네. 네. 제 남편은 그 유명한 이탈리아 남자입니다. 네. 그를 종이 한 장에 붓으로 담아낸다면 따뜻한 봄날 햇살의 온기를 가득 품은 토양에서 쑥쑥 자라나고 있는 아직은 어린 풀떼기. 신금 유금 편관의 쇠붙이가 칼이 되어 어서서 이 풀떼기가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는 이 작은 풀떼기는 마리화나. 그는 딱 마리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 고로 재미가 없는 일은 어떤 관심도 두지 않으며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는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거나 사서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또한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과 질서를 증오하고 모든 일률적인 태도와 틀에 박힌 사고와 방식 또한 싫어합니다. 뭔가 편 시리즈가 굉장히 느껴지는. 네. 네. 근데 상상 속에 약간 이탈리아 남자 그런 적어놓은 것 빼고는 다 어겨도 된다. 그렇군요. 그는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굳이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편이라 종종 불필요한 언쟁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관계는 좋은 편입니다. 네. 늘 자유를 갈망하고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자연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특히 이 점은
저하고 아주 잘 맞는 부분이라 운동이라는 취미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할 수 있어 부부관계는 돈독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순한 인상과 느릿한 행동 때문에 모든 일을 설렁설렁 대충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결과로 나타낼 때는 그게 아니라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딴다든지 별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으니 대기업에 덜컥 취업을 한다든지 보통 땐 어린아이 같아가도 굵직한 일들은 척척 해낼 때 내심 그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목일간 아빠인지라 아이들과도 늘 어떻게 놀 것인지 궁리합니다. 음악으로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운동을 함께하며 지식적인 토론도 기꺼이 즐기는 아빠로선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뭐야? 다 좋은데 뭐지? 아니, 여성 팔불출.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것 같지만 본성이 게으른지라 돈보다는 결국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도 자유시간이 보장되고 그 어느 회사보다 휴가도 많고 재택근무도 언제든 가능해 굳이 사서 고생하는 승진도 싫다. 돈 더 준다는 다른 회사도 싫다며 지금 회사에 있길 희망합니다. 네. 네. 과거 이력 사 임진대운 정형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임상병리사이며 본인 연구소를 운영하신 어머니 늘 바쁜 부모님이셨지만 다행히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두 이모의 가족들이 살고 있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같은 또래인 사촌들과 형제 못지않게 가깝게 지내며 왁자지껄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9, 10살 무렵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그 후로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남자아이에게 아빠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던 때 아버지의 빈 공간이 자신에겐 너무 컸다고 합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여정부다우며 리더로서 엄마로서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노라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아들들이 다 큰 지금까지도 시시콜콜한 간섭과 본인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자주 마찰이 발생합니다. 네. 14. 신묘대운 경제적으로는 유복했던 어린 시절을 다사다난하게 보내고 19살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페루자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저와 만나 28에 결혼하고 이탈리아에서 벨기에로 넘어와 아들, 딸 낳아 지금껏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해년 을묘월 개묘일 임자시생으로 식신격인 저는 명리를 통해 영감받는 부분을 사주와 연결시켜 그림으로 타투로 작업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오. 자식이든 남편이든 개든 식물이든 일단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성심성의껏 키우고 가꾸고 보살피는 본능을 가진 저와 때론 약하지만 외부의 강압으로 내면적인 성숙함을 발달시킨 남편은 늘 사랑하고 싸우고 화내고 웃으며 뭐든 공유하는 일심동체 부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아니, 뭔 사연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게요. 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연도 이탈리아제라서 그런가. 역시 외제가 좋아. 뭔 소리야? 뭔 사는 줄이야? 저희 둘 다 수영, 러닝, 사이클링, 클라이밍, 철인 3종 등 몸의 한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을 즐기고 야. 자전거로 세계여행을 꿈꾸기도 하고 알프스 산맥 언저리에 캠핑장을 하며 노를 계획하며 궁극적인 목표도 같습니다. 아 그만해야겠는데요. 네. 여기서 늘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고민이 있으시군요. 네네. 도시보단 자연에서 미래를 꿈꾸는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알프스로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 무모하게 일을 벌일 자신은 또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습한 사주 때문일까요? 저는 해보다는 비를 더 많이 보는 이 벨기에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듭니다. 남편은 이탈리아로 간다면 지금처럼 컴퓨터 화면이나 보는 일보단 아예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해서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전거 가게나 민박집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직장을 유지한 채 벨기에 내에서 지금보다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결정을 짓는 게 참 힘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생활이 익숙해져 이 편함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 이대로 벨기에에서 축축하고 재미없게 늙어버리나 두렵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벨기에에 어떤 지방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제가 페루자는 축구 때문에 알아요. 저는 벨기에에서는 약을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무료가 아니라 저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뭐 안트베르펜이나 뭐 네. 아, 예, 아시는군요. 예, 브뤼셀, 브뤼셀. 네. 스치만 지나가봤어요. 아, 이렇게. 네, 일단 알프스로 떠나고 싶은데 네. 자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건 좀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 네. 참 이거 뭐라 말하기가 좀 그런 이거는 사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 벨기에가 남편분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 일미일주의 근데 남편분께는. 이제 이 우리 아내분한테는 진짜 좀 축축 처지는 기분. 네. 이제 아내분은 좀 진짜 지금 뭔가 사막과 같은 아주 조열하고 막 네. 인간의 도전의식을 막 화끈하게 이렇게 그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곳. 그리고 아마 그저 페루자 같은 그런 이제 이탈리아의 또 그 지중해 성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텐데. 네. 이 아내분 사주가 진짜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지금 이 남성분 쪽보다는 여성분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향을 지금 남편분을 대입해서 이렇게 좀 설명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관이 없잖아요, 사주에. 그러니까 진짜 좀 자유로운 영혼의 전형적인 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분도 근데 이 남편분과 이렇게 아내분을 보면 이게 이제 식신과 상관 부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식신과 그 화상관 네. 네. 남편. 정말 이 식상 부부니까 정말 이렇게 참 그게다 또 서로가 같은 그 봄과 여름의 기운이 목과 화의 기운이니 네.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 자체가 목화통명이지만 네. 남편과 아내의 짝으로도 목화통명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이 밝은가 봐요. 밝고 명석하죠. 그런데 근데 여기서 벨기에에서 아내분은 뭘 하시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타투 있어요. 여기서도 타투를 계속 네. 하시고 사주와 연결시켜 그림으로 타투를 작업. 네. 명리를 통해서 영감 받는 부분을 굉장히 훌륭하네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창의적이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아내분은 지금 37세 대운을 들었는데 이때부터 앞으로 30년간 아주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57세 대운에서는 뭐 좀 뭐랄까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57 신유대운. 네, 신유대운에서는 그런 정도의 저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뭐 알프스든 어디든 아. 새로운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이 벨기에의 터가 좀 남편이 정주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에게.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그러면 이걸 남편한테 맞추라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근데 남편보다는 아내분이 훨씬 더 뭐랄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성공할 힘이 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남편분의 좀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거는 좀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아내분보다 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판을 흔드는 것보다 있는 판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 이분한테는 좋고요. 오히려 아내분은 지금은 뭐 아기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타투에 아주 올인하기는 어렵지만 좀 있으면 아이들 좀 있으면 다 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여기에 자기 힘을 쏟아 붓는다면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지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렇게 두 분이서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벨기에에서 돈을 벌면서 뭐 오스트리아가 됐든 스위스가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네. 그쪽에 하나씩 만들어가고 충분한 시간을 거기 가서 보내면 되죠. 약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가고 있잖아요. 프리랜서들은. 네. 내가 타투 있었는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4개월은 네. 나 없어. 그러니까 몇 월 달 제가 꿈꾸는 삶. 좋죠. 알래스카도 가고 동티모르도 가고. 오히려 그런 식의 좀 약간 삶을 이원화하는 것이 좋지. 지금 여기서 팍팍 이렇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뿌리가 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옮기는 것은 제가 언제나 을밀주 얘기하면서 그랬지만 을밀주가 미토에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사실상 묘고의 자리다. 자신이 이제 그 갇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 뿌리가 놓이는 것을 이렇게 그 불안정하게 놓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기반을 두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본다면요. 지금 남편이 벨기에에서 굉장히 호조의 그 기운을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돈도 벌고 많이 벌고 하고 있으니까 이 기운을 좀 더 쓰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지금 유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두 분 다 뭐 알프스로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한데 남편분은 그냥 지금 직장에서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는 이제 아내분 사연 주신 분의 희망사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편을 대입해서 이제 설명하신 우리가 거 같은 마음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남편분은 좀 더 안정적인 걸 사실은 원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동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아내분이 한 46세까지는 좀 정착된 생활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운이 어쨌든 무호, 기미 등의 이제 관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속감을 좀 가지고 그 가정이라는 어떤 소속에 대한 소속감을 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고요. 47세 이후에 저는 뭐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좀 더 자유롭고 왕성하게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벨기에는 베이스 캠프로 놔두는 편이 좋군요. 뭐 당분간은 특히나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리고 두 분이 궁극적인 목표는 알프스 뭐 어디 언저리에 캠프장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을 뭐 너무너무 좋다고 봅니다. 참 이렇게 또 공부를 하셨겠죠 당연히 사주를 모티브로 해서 저기 타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역마라든지 아니면 이런 움직이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꼭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운들이 많은 공간들 있잖아요. 뭐 관광객들이 많거나 낯선 사람들이 그냥 스치듯이 오고 가는 그다음에 뭐 그 대표적인 예가 공항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또 역마 이렇게 생각하면 꼭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이 많은 공간에 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기운으로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숙박업,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 그다음에 뭐 공항, 뭐 이런 거는 이 여성분한테는 저는 그 사주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알프스가 아니더라도 물론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전의 복님은요? 네? 남편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직 생활을 못할 것 같지만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저 아내분은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조직 생활 잘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기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좀 잘 맞춰주고 계신 것 같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한 46세까지는 아내분도 좀 약간 좀 안정되고 정착적인 좀 느낌을 좀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을미일주라고 사연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개묘일주 아내분의 근데 명식을 풀이하게 된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을미일주 자체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적정히 살기를 띠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거나 통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이 뭐 아까 아내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뭐든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네. 결과를 얻는다. 네. 굉장히 머리가 좀 특히 상관이라서 행동력도 좋으신 분들이고. 그쯤에서 저희가 방송 끝낼 뻔했죠. 네. 아니 진짜 사주를 딱 봐도 비상하실 것 같아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그 좀 더 조화로운 어떤 의미 그리고 이제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신 분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가족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아내 쪽 분보다는 훨씬 더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너무 뭐 이런 거 다 저런 거 버리고 멀리 막 떠나가지고 그냥 약간 고립된 어떤 형태의 생활을 하는 거는 한 10년 후 정도 이렇게 아직은 참아주시라. 네네. 네, 아직은 그 속세에서 하실 일들이 있다. 네. 저는 또 다른 캠프를 만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있습니다. 네. 알프스에? 알래스카 어제 비슷한 알래스카 최북단 마을에 베로라고 있거든요. 네.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네. 거기서도 좀 살아보시는 게. 가보셨어요? 네가 가고 싶어서 그러지. 나중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좀 털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제가 갈 때 저는 거기서 한 1, 2년 살려고요. 요즘에 한국 사람이 없는 동네도 아직 있다고요?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스위스보다 알래스카 물가 좀 더 싸지 않아? 알래스카도 물가 어마어마한데 미국에서 그래? 부자들만 사는 곳이요. 그래요? 거기다가 북극권 최북단 마을이라서 거기서 산다는 건 사실 엄청 힘드니까 누가 터 좀 잡아주고 있으면. 알프스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비싸요? 물가가 원래 그렇게 추운 지방들이 다 비싸죠. 너무 비싸서 뭐 이게 물자를 갖다 대는 게 힘든 건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후에 알프스에 캠핑장을 하시면 어떻게 한번 비벼볼까. 저도 잠깐 스치듯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아직은 좀 이르다고 하십니다. 네, 뭐 축축하고 뭐 이렇게 햇빛이 뭐 며칠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파란색 하늘빛도 못 보잖아요. 비가 계속 오면. 그래서 더 축축하고 뭐 좀 힘든 것 같으신데 좀 더 이제 나중에 신유대운을 위해서 타투에 집중하시고 결국 개묘일주 아내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분도 지금 벨기에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을미일주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을미일주 시간에 추가 사연 이어서 하고 또 하이라이트 을미일주 연애 공략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을미일주 다음 시간은 경우일주 시간이고요. 그럼 저희는 을미일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